아. 안녕. 안녕. 형 안녕. 응? 아이고 미안.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테스트는 없고요. 요거 수열의 극한 일단 다시 기출문제 진도 처음부터 다시 나갈게요. 어디 갔지? 자, 뭐 지긋지긋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이면은 당연히 일단 수열에 대한 극한이니까 수열과 함수에 관련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수열과 함수는 이제 이산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냐, 그 정력 범위가 자연수인지 실수인지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차 함수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다만 수열하고 함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밑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정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나온다고 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부호 판정이 가능하니까. 다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음수인 경우는 아이가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지수가 정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부호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정의가 배제가 되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비수열은 진동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겠죠. 얘랑은 좀 다르게. 자, 그러면은 뭐 어차피 합에 관련된 거는 뭐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었던, 그죠? 정적분과 급수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건 일단 좀 배제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는데,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얘는 n이 무한대로밖에 안 갑니다. 왜 무한대로밖에 안 가요? 자연수들의 특징이죠. n값 자체가 어차피 자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이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an 이러면 우리가 정의를 못해요. 왜? 3항에 한없이 가까운 거 없잖아요. 2항하고 4항, 요게 그나마 제일 가까운데 이게 완전히 다른 항이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항으로는 극한 못 보냅니다. 그래서 맨날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밖에는 안 보내게 되겠고요. 자, 이때 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했었죠. 일단 첫 번째는 수렴하는 경우와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 자, 수렴하는 경우는 또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걸로 좀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뭐 오른쪽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극한은 수렴하면 그 수렴값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0은 아니잖아요. 0은 아닌데 우린 이걸 0으로 봐버려요. 그냥 아예 정수값 0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사후 처리로 정리를 하죠. 예를 들면은 수열뿐만 아니라 그 샌드위치 정리할 때도 그렇죠.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에는 부등호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등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극한 같은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1분의 n. 그렇죠? 이러면 얘는 1보다 작아요. 얘는 1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더 큰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렴값을 1로 보죠. 원칙상 1보다 작은 게 맞지만 우리는 얘를 1로 본다라는 거. 얘도 1보다 원래 큰 게 맞아요. 그치만 얘를 1 플러스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1로 봐야 돼요. 그죠? 1로 본다는 거. 등호 1로 그냥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 1은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수학적 표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등호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들은 나중에 처리를 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극한 씌운다고 무조건 등호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렴하는 경우만 문제가 생길 때만 집어넣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칙상 0으로 가는 애도 정수로 0이네. 그러니까 극한 값이 그냥 0인 게 아니고 그냥 원래 0이네.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솔직히 뭐밖에 없어요? 0! 얘밖에 없어요. 그냥 상수인 애만 그냥 0 나와요. 그렇죠? 정수형. 그러면은 정수값 0인 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0 곱하기 무한대로 나와도 얘는 그냥 0이잖아요. 그렇죠? 0 곱하기 무한대 수준이 아니고 0 플러스가 아니고 정수형인 경우. 그렇죠? 완전 제로인 애는 어차피 무한개수로 해도 0이죠. 그래서 이런 상수인 애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지만 나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구분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능에서는 건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으로서의 0이죠.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정수값 딱 0은 아닌데 수렴값이 0인 거. 그렇죠? 그거 좀 구분해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는 둘로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작은 의미의 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진도? 그렇죠? 자, 원래 발산이라는 거는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 두 가지만을 의미합니다. 그죠? 발산은 원래 작은 의미는. 근데 편의상 어때요?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렴하지 않으면은 원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극한값이 없다.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편의상 발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발산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원래는 발산은 요것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케이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1, 0, 1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뭐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0, 1, 0, 1,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애를 진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게 맞지만 나는 그냥 온갖 걸 다 집어넣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갖 걸 다 집어넣어서 그냥 표현할게요. 짬통 하하하하. 원래는 요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원래 작은 의미로 진동은. 자, 근데 이때 나오는 진동에 관련된 발레는 요 두 개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되게 주요한 발레예요. 저 두 개로 다 끝나요. 진짜로. 특히나 합답형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동은 01, 01, 01 마일 1, 마일 1, 마일 1 요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솔직히 발레 처리 다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벗어나는 게 안 나와요. 99.999% 이 안에서 다 끝나요.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또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게 그죠? 쓸데없이 많죠.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극한의 성질. 그죠? 이건 뭐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하는 경우만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 곱하기 an이면은 상수는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 수렴할 때만이에요. 수렴할 때만. 발산할 때는 원래 못 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면은 수렴은 따로 계산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죠? 항마다 따로 계산해도 전혀 지장이 없죠. 뺄셈도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그냥 같이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곱셈과 나눗셈. 그렇죠? an 곱하기 bn도 어차피 an, bn 따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에도 어차피 수렴하면 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합답형 문제에서도 그런데 수렴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따로 계산 가능하죠. 근데 딱 하나 수렴하는 경우에 유일하게 안 되는 경우가 딱 4번에서 등장을 하죠. 이 분모 0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분모 0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수열의 극한에서 분모가 0 나오는 건 굉장히 좀 희소한 케이스기는 해요. 0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럼 얘도 0분의 0인 거고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곱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분의 1,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그냥 0으로 가는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밑에 거 따로 위에 거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항상 연산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4번만.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등장하는 꼴들이 있는데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지만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세한 설명은 일단은 좀 생략할게요. 어차피 뭐 기본적인 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뭐 물론 이거는 종합적인 처리를 놓고 보는 겁니다. 함수의 극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원래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거지만 미적분에서는 영인자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약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수 정의, 그러니까 미분법으로 문제 푼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나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얘는 큰 걸로 나누기, 그렇죠? 가장 지배적인 거. 왜냐면 극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이걸 무시한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걸로 묶어내주면은 이런 소소한 것들을 무시해낼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x로 쓰기엔 좀 그렇다. 수열의 극한이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 빼기 n제곱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 얘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한대라고 얘기해요. 뭐 물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이때 플러스 무한대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학적 표현 자체가 n세제곱으로 묶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n세제곱은 두 개 다 공통 적용되는 거니까 두 개의 항만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만 본다라는 거야. 두 개만 본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1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영원히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나중 가서 있으나 마나하지 않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무한대라고 보는 거 괜찮죠? 이런 식으로 큰 걸로 묶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큰 걸로 나누기, 큰 걸로 나누기. 자, 그럼 0 곱하기 무한대꼴은 0이라는 애가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인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처리를 하고요. 무한대 자체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인 경우에는 0분의 0꼴로 처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0 곱하기 무한대는 자체적인 풀이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분수꼴로 전환해서 문제 푼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원칙상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큰 걸로 묶어주는 거야. 왜? 무한대분의 상수를 무시하는 데 있으니까. 하지만 큰 걸로 묶는 내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어때요? 저거 어차피 묶어서 그냥 계산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계산을 안 되게. 그렇죠? 아예 계산하면 끝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못하게 만들죠. 제곱근을 씌우거나 로그를 씌울 수도 있어요. 근데 로그 씌우면 어차피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무리식이죠. 그래서 켤레 씌워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켤레의 문제풀이가 99%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아닌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 큰 걸로 묶는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이 이외에 사실 뭐 그냥 수열의 극한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논리. 등차 수열의 극한? 그건 없죠. 왜? 등차 수열은 무조건 발산밖에 안 해요. 1차 함수니까. 그렇죠? 뭐 물론 만약에 등차 수열 중에서도 공차가 0인 경우에는 상수 수열이기 때문에 걔는 수렴을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배 수열의 극한이 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지금 안 써놨어요. 이따가 나중에 다시 봅시다. 너무 기본적인 것만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후딱 정리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유형 1번.
뻔했뻔짜지만 이게 좀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유형 1번에서는 이제 스텝 1은 너무 솔직히 무난합니다. 자, 4번 간단하게 한 번만 풀어볼게요. 솔직히 뭐 4번 정도 되는 문제야 그냥 5초 내로 답이 나와야 되죠. 보기 1번 검토하는데 1초, 2번 검토하는데 2초, 3번 검토하는데 3초. 아이고야, 잘했네. 오잉? 왜 뒤에 유형이 왜 또 1이야? 미안. 5번 문제. 이거 우리 디자인 팀장님 또 잔소리가. 왜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 한 다음에 왜 또 유형 1번이냐. 미안. 좀. 그죠? 자, 오케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분의 a 플러스 4분의 1의 n제곱. 그렇죠? 항상 무조건 극한은 꼴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래도 5랑 a는 변화가 없어요. 얘랑 얘가 그냥 각각 0되니까 그냥 5분의 1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꼴부터 확인합니다. 그 꼴을 확인했을 때 0분의 0, 무한대 분의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게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이 나는 거야. 심지어 1의 무한대 제곱 마저도 그대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1의 무한대 제곱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리수 2의 정의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꼴 자체가 1의 무한대 제곱이에요. 괜찮죠? 1의 무한대 제곱. 엄밀하게 따지면 1 플러스의 무한대 제곱이지만. 그죠? 그거 기억나겠지? 맞지? 아이고. 무리수 이정이. 그쵸? 그래서 꼴만 보고도 대략적인 위치가 판단이 나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스텝 1은 좀 넘어가고요. 저희 스텝 2에 있는 10번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좀 너무 전형적인 문제죠. 사실 뭐 이건 스텝 2로 놓기에도 애매하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스텝 1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엄밀하게 정의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직접 잠깐 풀어봐봐요. 솔직히 이런 문제 푸는데도 들어가는 시간이 한 20초? 이 정도면 사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니까. 10번. 미안해, 5페이지? 미안해, 이 앞 번호로 볼게. 왜냐면 이 유형으로 보니까 유형이 이상해지더라고. 갔다. 10번 풀었나? 자, 답만 내는 방법도 있고요. 답만 빨리 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경 한 번만 이렇게 구경 한 번만. 아이고, 오케이. 구경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답이 조금 더
뭐 이렇게 빨라?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답만 구하는 거 빨리 한번 볼게요. 답만 구하는 거. 답만. 이 진짜 암산으로 한 10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왜 이게 암산으로 답이 빨리 나와야 되냐면 지금 AN이 무한대예요. 그러면 EAN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OBN도 무한대지 않으면 절대로 3으로 수렴을 못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EAN도 무한대고 OBN도 무한대면 얘네들은 어차피 무한대로 갈 만한 소재에 있는 것들은 서로 지워져야 돼요. 괜찮죠?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100조 부자고요. 얘는 100조? 아니다. 그래, 얘가 100조 부자라고 할게요. 얘는 100조 부자에다가 300원 더 있어요. 그러니까 100조를 빼면 300원 남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 3이 별로 의미가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AN, BN의 비교의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AN과 BN만 놓고 본다면 사실 EAN과 OBN은 극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극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다. 무슨 뜻이냐면은 AN과 BN은 비율상 5대 2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미세한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무한대고 한 명도 무한대인데 둘이 차이가 3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5대 2죠. 근데 어차피 A는 무한대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5, 2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7분의 16, 23.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줘야 실수 안 나오고 정확하게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서술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점수 반토막 난다고 얘기했죠? 그쵸? 요렇게만 해서 문제 풀면 점수 반토막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럼 BN이, AN이 더 크겠네. 그럼 큰 걸로 나눈다고 친다면 AN분의 BN이 극한값으로 상대적으로 5분의 2로 가는 걸로 볼 수 있겠구나. 분모 문제에다가 AN으로 나눠서 가주면 얘는 1, 얘는 5분의 2, 얘는 2, 얘는 5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극한 안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칙상 제대로 푸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얘처럼 하는 거 아니고 이걸 통째로 치환하는 거야. 그래서 치환이 제일 완벽합니다. 치환은. 그러니까 무슨 논술형에다가 문제를 풀더라도 얘는 그 누가 채점해도 아무도 감점 못해요. 이걸 치환해서 처리한다면. 그렇죠? 치환 연습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답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단시간 내에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이도 가서 치환 처리해서 봐야지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하면 어차피 뒤가 안 넘어가져요. 진짜로. 물론 그렇게까지 빡세게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연습은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CN으로 치환할게요. 치환하면 식이 몇 개가 나와요? EAN 빼기 OBN이 지금 CN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CN의 극한이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N이 무한대로 가는 건 알고 있으니까 BN이 얼마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BN이 얼마로 가는지 보려면 BN 대신에 넘겨서 EAN 빼기 CN. 자, 이걸 5로 나눈 걸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럼 BN은 다 갖다 바꿔놓으면 돼요. 다 갖다 바꿔놓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대신에 5분의 EAN 빼기 CN 분의 EAN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EAN 빼기 C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쨌거나 AN을 제외한 CN은 어차피 3으로 갈 거니까 얘는 얼마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분모 문제에다가 5를 곱한다고 친다면 얘는 5AN, EAN 더하니까 7AN 빼기 CN 되겠고 문제에도 5 곱했으니까 10AN에다가 6, 16AN 빼기 3C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꼴이 어때요? 무한대 빼기 3 분의 무한대 빼기 9 이렇게 나오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잖아요.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원칙상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가장 큰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지배적으로 큰 게 지금 AN이죠? 그래서 분모 문제를 AN으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 빼기 AN분의 CN 그 다음에 16 빼기 3 곱하기 AN분의 CN
그쵸? 그럼 어쨌거나 극한 입장에서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하죠? 자, 근데 얘는 빵으로 가고 얘는 빵으로 갈 거니까 각각 다 따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분모가 통째로 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7분의 16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써줘야 완벽한 풀이입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이 전혀 없어요. 진짜로. 여기서 식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극한인데 리미트 내부에서 어떻게 식을 바꾸냐. 문제 없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지금 치환한 안에서의 식변형이에요. 치환한 안에서의 식변형. 그 식변형 안에다가 3배 해주고 2an 더해주고 나누기 an 플러스 bn 해놓은 다음에 그 재서야 극한을 씌우는 거예요. 거기다 극한을 씌우는 거니까 문제가 전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안에서 식변형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극한을 또 씌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괜찮죠? 자, 그 순서는 좀 알고 있기 바라고요. 답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같은 경우에도 스텝 1은 스텝 1밖에 없네요. 스텝 1밖에. 자, 그래서 알았어. 심심하지? 스텝 1은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과 극한. 등차수열과 극한 6페이지에 있는 거. 너무 지겹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9번. 그렇죠? 19번. 지겹게? 지겹게는 아니잖아. 미안해. 얘는 그냥 풀어볼게요. 19번은. 빠르다. 왜 이렇게 빨라? 지금 오늘 끝낼 기사인데? 자, 첫째 항이 이거 공차가 3이잖아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똑같기 때문에 등차 수열식 쓸 때도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웬만하면은 공차가 3이네. 그럼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3n 써놓고 첫째 항이 2이기 때문에 1 집어넣어서 2 나오게 하려면은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군.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빠르게 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걸로 SN을 구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원까지도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들어가요? 등차 수열의 합은 중항 논리를 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맨 앞 맨 뒤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이런 합들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죠. A1, AN 얘 둘의 합과 A2, AN-요 둘의 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A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한 거고 얘는 AN에서 공차 한 번 뺀 거기 때문에 둘 더 하면 어차피 초항 마랑합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초항과 마지막 항이 전체 절반 세트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초항이 어차피 2잖아요. 그럼 둘 더 하면은 3n 플러스 1이죠. 그게 지금 2분의 n개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문제 없이 될 겁니다. 공식에다 그냥 외워서 집어넣지 않길 바랄게요. 자, 답 구하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는 없겠죠. 기본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3n-1 AN 플러스 1은 3n 플러스 2 분자는 3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n 여기다 극한 보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2창만 계수 비교해주면 될 겁니다. 왜? 무한대는 가장 큰 거로 나누는데 가장 큰 게 n제곱이기 때문에 n제곱으로 나눠놓으면 어차피 다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2차항 계수 9만 남고요. 2차항 계수 2분의 3만 남으니까 얼마지? 6분의 1이 답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스텝 2로 한번 좀 가봅시다.
최근에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되는데, 아이고야. 급수가 튀어나와 있네? 급수가 튀어나와 있네? 저 25번, 미안해. 25번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25번도 아니네? 26번이네? 얘 왜 26번으로 돼 있지? 25번이, 미안해. 이거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미안. 아직 좀 그렇지? 완성도가 좀 아쉽지? 수정해 놓을게. 나중에. 써놔야지. 자, 2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7번.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거. 맞불 시너지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수업 시간 때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 문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맞불 시너지에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답이 없는데요 라고 한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뭐 전혀 문제는 없겠네요. 자,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가볼게요. 아이고, 물이 다 불었나? 심심하지? 오케이. 다들 엄청 빠르네. 미안. 아무렇지 않게 나오네. 잘했어요. 자, 지금 아직 계산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지금 3번 나온 친구가 2명이 있는데 미안, 답이 3번은 아닙니다. 자, 일단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절대값. 항상 최고단위도 문제까지 절대값이 나오면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분하면 되는구나. 이게 일단 1순위예요. 자, 그래서 얘는 식을 2개로 정리해서 봐야 돼요. 이게 자꾸 왜 이러냐 이거. 자, 첫 번째는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NFA 빼기 1이 0보다 커 같은 거. 그 다음에 NFA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 이 둘로 구분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 분의 절대값 내부가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NFA 빼기 1 빼기 NFA. 그렇죠. 수능 끝날 때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값 문제는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다 분석 가능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다만 그거의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는 게 가끔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는 그것만 생각해주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얘는 마이너스 NFA까지 정리해서 놓고 봤을 때 얘가 지금 1 나와야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NFA가 지금 지워지죠? 그쵸?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0인데? 그럼 1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답이 없어요. 그쵸?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다시 정리해보면 뭐예요? 얘는 FA가 n분의 1보다 커 같은 겁니다. 그쵸? n분의 1보다 커 같은 거예요. n이 뭔지 몰라요. n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얘는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뭐야? 그럼 얘는 0보다 커 같은 거네. 한마디로 FA가 양수면 없다는 거예요. 양수 쪽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리해보면은 FA가 n분의 1보다 작은 경우 n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한마디로 F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밑에 식을 따라가 줘야 된다.
자, 그럼 얘는 2n 플러스 3분의 절대값 내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nfa 플러스 1 빼기 nfa. 그쵸? 요게 지금 1 나와야 되는데 요 식이 2n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a 곱하기 n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게 1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뭐 때문에 무한대? n 때문에 무한대. 그러니까 상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차항들만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1차항들만.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fa. 그렇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fa. 요게 지금 1로 나오는 경우만 가능하구나. 따라서 fa는 마이너스 1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fa가 마이너스 1일 때 fa가 n분의 1보다 작은 건 맞죠. 무조건 음수 나오면은 작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fa가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개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 두 개만 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4번도 유형 4번으로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치환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극한은 극한뿐만이 아니에요. 좀 지겹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치환은 하하하하. 치환은 항상 옳다. 그죠? 치환은 모르겠으면 치환이 제일 좋습니다. 왜? 한 번에 건너가기 힘들면 한 단계 건너서 지나갔을 때 얼마든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뭐든지 다 치환하면은 다 깔끔하게 다 나와요. 완벽하게. 자, 그러면은 스텝 1에 있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좀 봅시다. 32번. 다 맞았네요. 그쵸? 뭐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보이기는 합니다. n 플러스 1분의 an은 지금 3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n 제곱분의 2n 플러스 1 an. 자, 이게 지금 얼마냐 라고 묻고 있는 거. 혹시나 지금 다 맞았는데도 설명하는 이유는 적당히 풀어서 답이 나왔을까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푸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여기 스텝 2 정도까지는 답을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푸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몸에 내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난 괜찮아, 완벽하게 허점 없어, 그러면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죠? 똑같아요. 그 치환해주면 굉장히 이쁘죠? 지금 AN이 지금 뭘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뭐 물론 어차피 이걸 만족하는 AN이면 뭐가 되든지 간에 얘 값 다 똑같이 수렴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AN에다가 그냥 3n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답 내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답이 그냥 2죠. 별로 어렵진 않은데 원칙상 푸는 방법. 몰라. 일단 BN을 통으로 보자. 왜냐면 AN이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그때 식은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와요. 첫 번째, AN은 n 플러스 1에다가 BN 곱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은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N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꿔 집어넣으면 이제 완벽하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렴한다라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따로 계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발산하는 애들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 발산하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 발레 처리는 진동 발레 두 가지 안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수렴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수렴은 치환하면 다 완벽해집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제곱분의 2n 플러스 1에다가 an 대신에 n 플러스 1에다가 bn인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분모는 2차. 그쵸? 그럼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답이 3분의 2로 가니까 얘만 따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얘가 3분의 2로 수렴하고 얘가 지금 3으로 수렴하니까 정답은 2다. 따로 계산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텝 2에 미안 34번은 저것도 어차피 급수로 넘겨야 되네. 미안해.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뭐 급수에 있나 여기 있나 별 차이는 없긴 합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뭐 어렵지는 않은데 39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방금 한 것처럼 치환 처리해서 들어가는 거기는 한데 39번 그래도 4점이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 문제를 풀었어.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거 쉬지 않고 풀고 있기 바랄게요. 앞에 거 어차피 다 숙제니까. 자, 뭐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걸 만족할 수 있는 AN은 진짜 빠르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2n분의 3이라고 봐도 되죠? AN을 2n분의 3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냥 3으로 수렴할 거예요. 얘 만족하는 AN, 얘 만족하는 BN이면은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빠르게 답만 내는 방법. 그럼 BN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3n하고 2는 n제곱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없는 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럼 b는 그냥 n제곱분의 2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요거 두 개 갖다가 집어넣으면 답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답 내는 거고요.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이렇게 풀 시간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100% 확실하니까.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어느 AN이건 BN이건 다 똑같으니까. 자, 그렇지만 엄밀한 풀이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잔소리 같아서 미안. 나는 시험 보는 때의 그 문제 풀이 시험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하는 공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문제 처음 딱 보잖아요. 문제 처음 딱 보면은 무조건 시험 모드부터 해요. 무조건 1분 넘어가면 난 일단 틀린 거예요. 1분 넘어가면 틀린 거야. 그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고민은 몇 분이 되더라도 계속 고민해요.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평소를 그냥 계속 실전처럼 했습니다.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면 다 시험 모드예요. 진짜로. 넘어가면은 무조건 틀린 거. 딱 봤을 때 대충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미안, 화이팅.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통째로 치환하면 돼요. 그죠? CN이라고 잡으면
어차피 결국 우리는 AN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AN은 2n-1분의 CN이라고 보면 되겠고 리미트 CN은 지금 3으로 가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통째로를 우리 DN이라고 잡으면은 그죠? BN 같은 경우에도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DN 그죠? 뭐 물론 뭐 BN을 갖다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2라고 써도 전혀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자, 얘는 지금 2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an 2n-1분의 cn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dn 어차피 cn과 dn은 상수기 때문에 분자 3차항계수, 분모 3차항계수만 좀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차항계수가 2, 1 곱한 거니까 분모 2로 가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8에다가 cn 극한 3, dn 극한 2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냥 24.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품풀이 근데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한번 떠들어 보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텝 3에 있는 것도 하나만 좀 풀어볼까요?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틀리는 거죠? 42번으로 가볼게요. 40번이 최근 문제기는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4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가조건이 조금 문제가 되죠. 사실 우리가 수열의 합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죠? SN이 등장을 한다면 얘는 SN 빼기 SN-1을 반드시 고민해 줘야 됩니다. 왜? 합의 일반항이 나와 있을 때는 그냥 SN 빼기 SN-1로 일반항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조금 헷갈리죠? 응? 이거 얘기하는 거지? 편리 쉬웠는데 2루트 A분의
되게 나왔어. 너무 틀렸어. 진짜.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답 있는데? 맞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답 있어. 그거 맞아요. 1차의 계수가 음수가 나와야 맞지. 두 근의 합이니까 16분의 68. 그치. 자, 근데 아쉽게도 지금 답이 되게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면 이거 보면서 그냥 암산으로도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정말 빠르게 본다면. 왜? 얘를 1부터 n-1까지 ak 플러스 2k. 그쵸? 당연히 이걸 빼보게 돼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라고요? an과 bn의 일반항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an, bn을 활용해서 볼 수 있겠죠. 이 자체로는 못 냅둡니다. 여기다가 극한 씌워봤자 어차피 급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n분의 1이 되겠죠? 얘는 n이 2부터 들어갑니다. sn 빼기 sn-는 2부터. 자, 여기서 빼보면 위에서 아래 뺐으니까 an 플러스 bn. 근데 여기서 빼기 잘해야 돼요. 이거는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분의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n분의 1에서 n 플러스 1을 빼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음수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지금 1로 써놓으면 답이 3번이 나와요. 이걸 플러스 1로 써놓으면은. 처음에 3번 쓴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 괜찮죠? 왜냐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더 작잖아요. n분의 1이 더 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얘는 알고 있으니까 n제곱 bn을 만들겠다고 해서 양변에다가 n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n제곱 an, n제곱 bn 는 n분의 n은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제곱. 그쵸? 왜냐면 나를 써야 되는데 bn 혼자 못 쓰죠. n제곱 bn이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 놓고 양변에다가 극한을 씌워봅시다. 통으로. 그렇죠? 엄밀하게는 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 라고 쓰는 게 원래는 안 돼요. 원래 증명하고 써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수렴 안 하면 답이 안 나올 거니까. 그죠? 실제로 논수령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그냥 계산했다 라고 해도 사실 감점을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 취지 자체가 여기서는 증명하라는 걸 보는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계산하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별로 그렇게 감점을 주진 않아요. 별로라는 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잖아. 원래는 다 증명하고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게 만약에 각각 따로 계산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알파라고 친다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은 그냥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원래는 원칙상 큰 걸로 묶어주는 게 원칙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99%의 문제가 다 켤레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켤레 처리로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얘는 스텝 1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48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아니요, 잘했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응? 그다. 맞았어? 아유, 빠르다. 그죠? 앞쪽에는 단순 계산들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이제 도형 들어가야 그나마 좀 이제 할만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들어가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좀 해볼 만하구나 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수투에서도 다 봤던 것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켤레를 씌워서 들어가겠죠. 왜냐면 실제로 둘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봐야만 알아요. 뚜껑을 따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an제곱 플러스 n 빼기 an제곱 빼기 an, 그리고 분모에다가 루트 a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루트 an제곱 빼기 an. 이게 지금 4분의 5인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얘는 an제곱 정리해놓고 보면은 어차피 1차 분의 1차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다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분모 문제 n으로 나눴을 때의 개수만 가지고 보면 되니까 나머지 0 되는 거라서. 그럼 루트 a 루트 a니까 2 루트 a 분의 분자는 a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지금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약분 해버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곱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 제곱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25a 4의 제곱 8a 플러스 4, 그러니까 25a. 그렇죠? 자,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4의 제곱 빼기 17a 플러스 4는 빠. 그래서 a라는 그는 두 개이기 때문에 a1, a2를 더한 값은 어차피 a분의 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분의 b. 4분의 17이 되겠죠. 4번. 어려운 거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정계수 결정도 좀 봅시다.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해봤자 사실 별로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미안, 넘어갈게요. 그냥 미정계수 결정 문제 몇 개 없는데 넘어갈게. 자, 그러면 유형 7번.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딱 뭐만 조심해주면 된다 그랬죠? 수렴하는 경우에는 등호 넣어줘야 된다. 그것만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지금 뭐 간단하게 55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쵸? 어차피 우리는 nan이라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n. 그쵸? 그 다음에 얘도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2n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얘는 자연수만 쓸 거니까 여기에서 다 같이 극한 씌운다고 해도 부도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쵸? 부도가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극한 씌웠다고 무조건 등호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극한 씌웠다고. 자, 얘는 지금 3으로 수렴하고 얘는 3으로 수렴하죠. 원칙상 얘는 3보다 작아요. 3보다 작은데 수렴값이 3이라서 극한값은 3으로 보고요. 얘도 원래는 극한값이 3보다 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니까 얘를 3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보다 크지만 3보다 작다라는 게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호를 넣어준다. 원칙상에 수렴하는 경우,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등호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극한에서 등호를 집어넣는 취지예요. 그죠? 다시 한번, 극한이 수렴할 때는 우리는 수렴값으로 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미분이 시작하는 거라서 걔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다는 것은 없는 것처럼, 그죠? 봐야 됩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처리한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답이 그냥 3인 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걸로 59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59번?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한 번만 풀어봅시다. 얘네가 왜 다 스텝 1이지? 보통 이쯤 되면 거의 다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따라잡은 사람들이 많네요. 자, 다 풀었네. 미안해. 이거 괜히 요걸 했나? 아니요. 괜히 한 건 아니야. 문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죠? 이거 눈에 딱 띄죠? 어차피 NaN NBN으로 놓고 보면은 어차피 A 곱하기 BN이 2둘 곱한 거랑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체로 그냥 극한 씌워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얘도 3, 얘도 3 등호는 넣어줘야 되겠고, 그러면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리미트 n분의 bn, 아니 리미트 n분의 an이 지금 2분의 1로 수렴하면은 얘는 그냥 6으로 수렴해야 되겠네요. 그쵸? 요게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으로 볼 수 있는데, 그쵸? 요게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곱해져서 3으로 나오려면 당연히 얘는 그냥 6으로 나와야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어렵지는 않았나 봐요. 되게 다들 무난하게 풀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제일 많이 틀린 거, 여기 스텝 2에 있는 것 중에서 6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나마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거.
답이 조금 2번, 3번, 4번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AN은 그 자체로는 극한 쉬우면 수렴을 안 합니다. BN도 수렴 안 하죠. 얘는 수렴하게 하려면은 4의 n제곱으로 나눠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샌드위치 정리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호를 넣어주겠네요. 얘는 1이고요. 얘도 지금 1.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4의 n제곱의 an이 지금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등비수열의 합으로 놓고 본다면은 2-1분의 초항 곱하기 2의 한개수 제곱 빼기, 그쵸? 2의 n 플러스 1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얘랑 딱 2 차이가 나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요 경우에도 양변의 2의 n 제곱? 2의 n 제곱으로 그냥 나눌게요. 어차피 2의 n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누나 2의 n 제곱으로 나누나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째로 극한을 씌워놓으면은 얘도 2로 나오고요. 여기도 2로 나오죠. 등호 집어넣어줘야 될 겁니다. 얘가 지금 2로 나오네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의 n제곱분의 bn도 지금 수렴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꼴만 놓고 오면 아유 an 발산, bn도 발산, an 발산, bn 발산. 그럼 제일 큰 걸로 나눠야 되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an과 bn 놓고 봤을 때 누가 제일 커요? an이 제일 크죠. 그냥 an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계산하기 힘들죠. an과 bn을 섞어 놓는 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4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분모 문제를 통째로 4의 n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4의 n제곱분의 an 요거 하나 따로 빼놓고요. 어차피 얘는 그 자체로 수렴하게 될 거니까 따로 계산 가능하겠고, 얘는 약분하니까 2의 n제곱분의 bn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얘도 어차피 따로 계산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에서 놓고 봤을 때 4의 n제곱분의 an, 이것도 4배의 4의 n제곱분의 an, 그 다음에 얘는 4의 n제곱분의 bn. 그렇죠? 이것도 설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한데 얘는 1로 수렴, 얘는 2로 수렴, 얘는 1로 수렴, 얘는 빵으로 수렴. 그쵸? 그래서 우리는 2 더하기 2, 4분의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그냥 1로 나오게 됩니다.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가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열의 극한 활용. 그쵸? 드디어 활용이죠. 활용을 하면서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갑니다. 앞쪽에 있는 문제? 이게 너무 전형적이기는 한데 이게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거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67번. 일단은 뭐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지만 내신에서도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논리인 거는 맞으니까, 2차 함수 논리인 건 맞으니까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어차피 대칭축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올 거니까.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저 시그마 전개해 놓으면 2창의 계수가 n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2차 함수. 알았어? 만약에 시작이 잘 안 되면은 이것만 좀 얘기해 볼게.
전개해서 시그마 써야 돼요. x 제곱 빼기 n 제곱분의 1 k 제곱. 아니 2 곱하기 2배지? 2 곱하기 2배. n분의 2kx 플러스 n 제곱분의 k 제곱. 그렇죠? 요 상태에서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x제곱만 n개죠? 변수는 k니까 nx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n분의 2x 나가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만 남고요.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은 어차피 상수로 뺄 수 있죠? 변수는 k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대칭축이야 어차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게 한 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제 안 생기지만 처음 볼 때는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써볼게요. 결국에 fx는 nx제곱 빼기 n분의 2x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분의 1에다가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n, 2 약분해 들어가니까 따라서 fx는 nx제곱 빼기 2분의 n 플러스 x. 그러니까 대칭축이 어딘지 그냥 딱 바로 보입니다. 대칭축이. 그죠? 꼭 완전제곱식을 만들진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n 하나 약분해 놓고 보면은 6n분의 전개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최고치 계수가 자연수,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 최소값은 어차피 꼭지점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렇죠? 이거 4n분의 n 플러스 1이 대칭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때 함수값 당연히 이거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되겠고요. 지금 요게 an이라는 거예요. 그쵸? 요게 an이라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아닌가? 안 되나? 안 되나? 응? 아야, 참.
이게 참 그래요. 미안해. 이가 왜 들어갔지? 이가 왜 들어갔을까? 그쵸? 그래서 나머지 이제 an 값은 요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극한 보내주면 되는데 분모가 n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n분의 이거 집어넣은 거 극한이니까 어차피 얘는 그냥 다 쓸까? 다 쓸까? n분의 an은 요거 n 곱하기 2n분의 n 플러스 1 그쵸? 2n분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n 플러스 1에 2n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6n분의 2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에서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끝나죠? 1차항 개수만 뭐 다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답 나오니까 뭐 2분의 1 제곱 4분의 1 빼기 얼마지? 2분의 1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렇죠? 그냥 그게 답이에요. 답 없어?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얘는 다 떼고요 n분의 이거 전개하면은 4n 제곱분의 n 제곱 n n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빼기 다 떼고요 그냥 2n분의 n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플러스 6n분의 얘는 2n 제곱인 것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어차피 분자 최고차인 분자는 1차들만 남기면 돼요 분모가 1차니까 그쵸? 그 최고차들만 다 남겨버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얘는 통합 12분의 1을 기준으로 3 빼기 6 플러스 4 그래서 답이 그냥 1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 이해될까? 그죠? 근데 이게, 미안해. 이게 스텝 1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스텝 2예요. 이거 분류 자체가 활용이면 이미 기본이 스텝 2인데, 스텝 1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다 스텝 2예요. 스텝 2랑 스텝 3가 있는 겁니다. 스텝 1과 스텝 3가 있는 게 아니고, 미안해. 이거 아무래도 편집을 좀 다시 좀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좀 해놔야 되겠어. 미안. 자, 그러면은, 그냥 유형 8번까지만 하고 쉽시다. 유형 8번 하나만 더. 스텝 3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72랑 73은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72번만 할게요. 잘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수 조건들이다 보니까 이산적인 애들은 특징이 막 일일이 다 세야 돼요. 그 정수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세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그냥 무식하게 다 써봤어요. SN은 1부터 3n까지 그냥 다 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미지수가 두 개죠. 어차피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가 두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큰 원소, 작은 원소 하나씩 뽑아줘야 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뽑으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먼저 결정해주고 나머지 움직임을 봐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나는 작은 수로 결정할 거야. 그러면은 작은 원소가 1인 경우에 큰 원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를 확인해 봐요. 그 다음에 작은 원소가 2일 때는 큰 원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인지만 생각하면 되죠. 그게 마지막 작은 숫자가 n인 경우까지가 되겠네요. 왜냐면 큰 원소가 그러면 작은 원소는 n-1까지만 되죠. 왜냐면은 2n보다 크게 차이가 나야 되니까 n이 되는 순간 가장 큰 원소와의 차이는 3n과의 차이는 2n 차이가 나가지고 2n보다 클 수가 없어요. 아니 풀어도 돼요. 그 앞에 거. 으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10개 수니까 여기 있을 때는 3개가 아니라 2개하고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거니까 이걸로 가죠? 맞았어. 이렇게 거 아니에요? 받기는 해요. 그렇게 해도 돼. 1, 2, 3, 4 집어넣어서 규칙 찾아도 돼요. 이렇게 틀린 건 아니야. 이걸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비슷하게 걸리는데 이 풀이보다는 저 풀이를 더 편의상 다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더라고. 이게 괜찮나? 응? 맞았어? 잘했네요? 구경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게. 실수가 나온 것 같아.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나는 그냥 SN에서 보고 있는데 얘를 S1 가지고 A1 뽑고 S2 가지고 A2 뽑고 A3 가지고 S3 가지고 A3 뽑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푼 친구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나는 그냥 SN에서 볼게요. 왜? AN이라는 일반항을 그냥 n번째에서 한 번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한번 수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취지가 1, 2, 3, 4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찾는 데 있어요. 꼭 1, 2, 3, 4를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규칙을 찾기가 제일 중요한 거지 1, 2, 3, 4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알았어? 이거만 하고 제가 쉬었다 갈게. 자, 눈동자에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서 미안해.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작은 수가 1인 경우라고 한번 해봅시다. 케이스 1번.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1이면은 큰 수로 가능한 건 얼마예요? 2n보다 크게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1에서 2n 차이가 나는 거는 2n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딱 1과 2n이 차이가 나죠? 2n 차이가 나요. 근데 2n보다 크게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n 플러스 2부터 3n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2n 플러스 2부터 3n까지 나올 수 있구나.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 A라는 정수에서부터 B라는 정수까지의 개수는 어떻게 들어가죠?
b-a에서 1을 더하는 걸로 들어가죠.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7부터 63까지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1부터 63까지 개수는 63개. 1부터 37? 아니 36까지 빼주면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1부터 b까지 개수. b개에서 1부터 어디? a-1까지 개수.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걸로 b-a 플러스 1로 그냥 들어갑니다. 물론 양수인 경우로 좀 제한해서 한 건 있지만 이건 정수 범위에 다 적용된다는 거. 자, 그래서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n-2인데 거기서 1 더했기 때문에 n-1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작은 수가 2인 경우면은 큰 수는 어때요? 얘랑 2n 차이 나는 건 2n 플러스 2예요. 그거보다 더 차이 나니까 2n 플러스 3부터 3n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n-2개. 그럼 얘가 1씩 커질 때마다 어차피 얘는 1씩 줄어들잖아요. 뭐 끝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1이면 끝이지 뭐. 그쵸?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럼 솔직히 마지막 1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3n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2n 차이 나는 n보다 1 적은 n-1일 때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일 거예요. 아, n-1일 때가 2n 차이 나는 3n-1 걔보다 1 더 큰 거. 그게 2n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남아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는 이 원소의 개수를 싹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요 값이 지금 an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죠. 뭐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사실상 2분의 n의 n-1 아니면은 맨 맨 뒤 합의 한 개수 절반이라고 해서 들어가줘도 됩니다. 미안, 다 해버렸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문제 풀어보라 그러기 좀 애매하네요. 그쵸? 사실 답이 거의 끝난 상태라서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한다면 그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이거 시그마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2분의 n제곱 빼기 2분의 n이니까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몰라. 그냥 2분의 1은 앞으로 뺄게요. n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2분의 1 개수로 빼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제곱 빼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실수를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3차에서 얘는 의미가 없죠. 3차 한계수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n세제곱과 nn 2n 그쵸?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3차항만 보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분모는 1, 분자는 6, 2, 1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6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저기 미안,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너무 오래 했지? 욕심이 자꾸 나가지고 다들 지금 엄청 빠르다 보니까 잘하면 오늘 수열이 극한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